지난 시간에 일단 뜨겁게 행동하라라는 영상에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심신상관이란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조금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죠. 몰입을. 그래서 이 집중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부 집중, 외부 집중. 그래서 이러한 집중을 했을 때, 내부와 외부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변화,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의 심신상관이라는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용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냥 뭐 집중이지 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기시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리는 그런 올리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법과 관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즉 내부 집중은 관법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 집중은 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집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집중은 즉 신체적 감각은, 또 마음속 기분 상태는, 숨결은, 음성, 어조, 톤, 바디랭귀지로 나타난 느낌, 내면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실된 것 같나, 다음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어떤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인식 대상으로서 어떤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어떤 뭘로 말은 할 수 없으나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부 집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외부 집중이라 하면, 지금 머리 형태는 형태와 색깔은, 얼굴, 모습, 액세서리, 눈의 움직임은, 상하 형태 색깔은, 구두와 양말 형태 색깔은, 목소리, 톤과 바디랭귀지, 무엇이 있었나, 어떤 이야기를 했나, 팩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외부 집중이다. 즉 보여지는 어떤 그런 대상, 눈으로 어떤 안이비설신, 의로 느껴지는 어떤 보여지는 색깔이 있죠. 색상학 미축법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외부 집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부 집중과 외부 집중을 했을 때 어떤 뇌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컴퓨터를 공부하고 뇌 생리학을 공부한 어떤 연구원의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 영상을 이곳에 자료로 제공을 하려다 저작권법의 저작권법 우려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집중, 자, 여기에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사각형이 양쪽에 있죠. 왼쪽, 오른쪽. 그래, 이 사각형을 빛입니다. 빛을 1초에 한 4-5번 깜빡이게 하고, 이 오른쪽 거는 그냥 1초에 한 2번 정도 깜빡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초에 4-5번 깜빡이는 곳에 집중을 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했더니 그 깜빡이는 그 정도랑 똑같이 뇌파의 그 파장이 그대로 사이클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부위는 후두부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외부 집중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집중을 할 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내부 집중. 즉, 왼쪽 사각형, 오른쪽 사각형. 깜빡이는 거는 이게 4-5번 깜빡이고, 오른쪽은 한두 번 정도 깜빡이고, 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즉, 가운데,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내부 집중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뇌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즉, 왼쪽에 깜빡이는 4-5번 깜빡이는 것도 나타나고 오른쪽 사각형도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왼쪽 깜빡도 나타나고 오른쪽 다 나타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럴 때 이제 뇌를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는 뇌 부위를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이런 결과를 얻은 그런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집중을 했을 때와 내부 집중을 했을 때의 어떤 변화, 차이, 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외부 집중은 뭐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횡단보도나 어디에서 정차했습니다. 근데 옆에도 반대 차선에 버스도 이렇게 같이 정차를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차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막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상대편 버스가 가고 있을 때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외부 집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집중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앞을 보기도 하고 뒤에서 승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전체 분위기 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전체 공간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승객들의 백미러로 얼굴을 살피기도 하고 또 백미러로 후방에 오는 차를 주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내부 집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집중은 관법이 되겠고 외부 집중은 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집중을 했을 때에 즉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곳이 더 뭔가 반응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것을 일러서 여기에 즉 전두엽, 전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렇게 이거는 이제 2001년 미국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정 상태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 개념을 제안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전자 단층 촬영, 그 다음에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쉽게 말하면 MRI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을 찾는 연구를 시행하다가 이상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피실험자가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에서 활성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군요. 바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디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그 처음 그 출하될 때 기본값으로 통상 리셋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진 어떤 그런 초기값을 얘기한다는군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디폴트는 어떤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디폴트라고 하듯이 우리 저 뇌에서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즉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빈둥빈둥 멍하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더 활성화되는 영역이더라라는 얘기죠. 이 영역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단전호흡이나 뭐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수련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그림들을 또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쉬고 있을 때 어떤 그 깨달음이 이렇게 찾아온다.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뭐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선도식으로 아니면 제 방식으로 기시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관법과 연법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약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부분도 달리 생각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제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쉬고 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내부 정보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관법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관법은 깨어 있을 수가 있으나 잡념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잡념이 많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그냥 그 잡념이 많은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반대로 비활성화된 그런 상태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려면 열심히 무슨 일을 집중을 하고 집중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에 의지해서 어떤 사고와 감각을 많이 쓰는 어떤 그럴 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영역이 비활성화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내부 정보를 의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활성화되다 보면 그것이 환청으로, 또 환시로, 우리가 수련을 열심히 이렇게 뭔가 했던 사람들은 그 내미부에서 오는 그런 정보에만 의지한 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어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시도 이상한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정신분열증, ADHD라고 하는 즉 주의집중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어떤 그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비만 이렇게 내 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로 비활성화됐을 때는 이제 외부 정보에만 의지해서 골똘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혼침, 무기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하고 입장을 배려를 못하고 타인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무관심해지고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더 지나치게 되면은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된다 하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어떤 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집중을 안 하고 그냥 그 내부 정보에 의지한 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그러면 왜 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가 어떤 국가 채무 불이행 시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컴퓨터 출하될 때 그 원래 프로그램 세팅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 초기값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 모드가 왜 필요하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정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외부 자극의 빠른 예측과 준비, 외부 자극에 빠른 예측을 해서 대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보면 우리가 갑자기 자동차를 시동으로 걸어가지고 바로 출발하면 자동차에 무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 없이 어떤 바로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좀 부팅을 하고 조금 예열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이렇게 고장도 안 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되고 너무 비활성화돼도 안 되고 어떤 정상 상태라 그러면 적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수시로 정체성 있는 자아 유압을 하기 위한 상태. 그 다음에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ADHD 증후군에 걸린 애들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세계, 내부 정보에 의지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어떤 현실적인 자극이, 외부 자극이 있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련을 깊이 하다 삼매 상태에 빠지면 어떤 게을러진다 하는 것처럼, 그것도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집중을 이렇게 골똘하게 하다 보면 혼침, 무기 상태, 자기가 누군지 잠은 자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러냐? 현재, 과거, 미래, 타인하고도 다 연결이 안 되고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사고와 감각을 너무 많이 쓰면 이런 우울증에 빠지고. 또 직관과 감정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비만적으로 빠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비만을 가져온다는 건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비만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전 행동을 하게 되면 의지에 의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된 상태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 자극의 빠른 예측과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단전 호흡이나 수련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할 때는 의지에 의해서 디폴트 모드가 억제된 상태. 이거는 잡념이 억제된 상태다. 즉 여기가 이 잡념 모드죠. 이게 억제된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유지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내부 정보를 필터링 한다는 거죠. 어느 것이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것이 많지만 가장 적절한 어떤 뭔가 자기하고의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이다. 단전호흡이.
단전 행공이. 그 다음에 인식적 사고로 전환이 되고 중용적 조절자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단전 행공이고 명상이고 뭐 그렇다 하는 그런 걸로서 이렇게 풀이를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것들 한번 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과 비만을 한 방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제가 그 대체의학과 곡선도 뭐 수기화법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과 비만에는 생체 분자인 세로토닌이 관여되어 있다. 즉 뇌에서는 TPH2, 이건 트리토판 실라제 2라는 효소가 세로토닌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뇌에서는 제대로 못 만들고 몸에서는 이 TPH1 효소가 너무 잘 만들어서 문제다.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TPH2와 TPH1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OHTP라는 분자로 바꾸고 OHTP는 또 다른 효소 작용으로 세로토닌을 바꾼다. 현재 우울증 약은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아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끌어올려 작용한다. 최근 실험 결과 몸의 TPH1 효소 작용을 방해해 세로토닌을 잘 못 만들게 할 경우 비만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뇌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과 몸통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이 서로 별개라는 거죠. 별개 장소에서 다른 효소가 작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지고 머리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몸은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서 비만이 되고 머리는 안 만들어져서 우울증이 되고 그런 언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방에 앞에 설명 우울증과 비만을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을 많이 공급을 하자니 비만이 오고 또 우울증이 있어서 많이 머리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공급을 하자니 비만이 올 수가 있고 또 비만 때문에 공급을 안 하자니 또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서로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잠재의식하고 하나입니다. 즉 의식하고 표면 의식하고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로토닌은 말 그대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 중에 식물성 신경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이 있죠. 부교감신경 중에 미주신경이.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럴 때 분비되는 행복감을 느끼고 분비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 즉 복부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만 하게 되면 비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복부만, 호흡만 이렇게 명상만 안정을 취하고 안심을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운동을 하고 불안하게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운동을 같이 해줌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 TPH1 효소를 잘 분비 안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교감신경 이쪽은.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뇌에서 TPH2의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진다. 왜 잘 안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분별적이고 너무 사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염법이 너무 지나치면 우울증이 온다. 그랬죠. 보면 여기에 보면 우울증, 염법
연법이 너무 지나칠 때, 사고와 감각을 너무 분별적일 때,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와 타인이 연결이 안 되고 무관심해지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사고와 감각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반대로 직관과 감정을 많이 사용하면 비만이 오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사고, 감각 이런 것들을 판단 줄이게 되면 저절로 직관이 또는 인식이 또 감정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져서 머리에 TPH2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머리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몸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안 되게 해서 우울증은 좋아지고 몸에는 비만이 없어지고 하는 걸로서 이 단전 행동이, 곡선도 단전 행동이 일반적인 어떤 단전 호흡, 명상 그런 거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러한 호흡을, 이런 행동이라고 그러죠. 단전 행동을 통해서 머리로는 물이 올라가고 또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통합하는 과정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약간의 언밸런스 된 것을 바로 한 번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간단한 그런 약간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원리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곡선도 단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여기에 연법을 줄이고 줄이면 관법에 의해서 머리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내부 집중을 통해서 이런 머리 관법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면은 머리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단전 호흡을 하면은 또 행동을 통해서 약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서 몸에는 비만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그런 걸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